노근창 센터장님, 이성웅 이사님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 77조,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 잠정 실적 발표 결과가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10% 정도 상회했다라고 분석을 하던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매출액은 저희 추정치랑 유사한 77조고요. 영업이익이 보통 13조대를 봤거든요. 13조 초반. 뭐 최근 들어서는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저희는 좀 일찍 리포팅을 해서 저희는 13조 쪽보다 조금 못 미치게 저희는 추정을 했고요. 한 10% 가까이 좀 상회하면 보통 우리가 5%만 넘어도 상당히 고실적이라고 하는데 10% 넘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삼성전자 실적을 놓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도 있고 되게 안 좋은 대외 환경이잖아요. 스마트폰 뭐 예를 들어서 TV 이런 쪽이 과연 지금 매크로에서 잘 팔릴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실적을 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죠. 부문별로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은 건데 시장에서는 또 뭐 반도체 쪽이 선방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보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메모리 쪽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생각보다 핸드셋 사업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발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주가 흐름 자체는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측면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서 시장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역대급 실적에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누적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크게 뒤지고 있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격차의 배경이 어떻게 될지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의 중심에 있는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GPU 이 제품을 위주로 주로 만들다 보니까 엔비디아든 TSMC든 아니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든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거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파운드리랑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합니다. LSI 같은 그렇지만 핵심이 되는 캐시카우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소비자 제품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 이제 주로 생필품을 사겠죠. 그렇게 전자제품을 공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은 향후에는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좀 과도하게 진행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비춰본다고 하면은 시장 요인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자체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IT 산업 같은 경우가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약 30%를 차지를 하는데 이게 적극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다고 하면은 IT 쪽으로도 매수가 유입이 될 텐데 뭐 수급적으로 그렇지 못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산업적으로는 사이클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은 시장 자체의 요인으로 지금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적으로 외국인 기준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개별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신흥국으로 다루고 그 기준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IT에 매수를 하냐 마냐 그러한 여부를 결정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영향이 이와 같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적이 좋았어도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성장성 지속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센터장님, 삼성전자와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이 미래기술에 약 500억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가상화 시스템 운영체제, 세계 최고속 트랜지스터 등 이 미래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리는 미래 사업의 밑그림은 어떨까요? 금방 기자가 하신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할 게 없고요. 500억 가지고는 삼성이 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40조 이상의 어쨌든 40도 중반의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R&D 비용도 어쨌든 뭐 상당한 15조 이상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제 주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어쨌든 주문 생산하는 그 사업의 그 공정 기술 개선. 두 번째는 LSI의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또 어쨌든 시장 지배력 확대 이런 쪽이 지금은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폴더블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네. 특히 뭐 갤럭시 집 폴드 3, 집 플립 3 뭐 특히 사용자 경험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이제 두 번 접는 폴더블 그리고 감을 수 있는 롤러블 이런 쪽으로도 투자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는 스태킹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대로 로직 반도체는 보통 비메모리에서 저희가 로직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스태킹을 새로 따로 했다면 이제는 이종의 반도체를 결합을 해서 이제 패키징하는 그런 쪽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쪽에 대한 투자도 되게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주가 디스카운트 특히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배경에는 삼성이 메모리에서 번 엄청난 이익을 예. 파운드리랑 LSI 쪽으로 리소스를 상당히 이제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ROE가 나올 수 있냐에 대한 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퀄컴의 칩의 4나노 칩이 발열 이슈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TSMC도 이제 4나노를 만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지는 봐야 됩니다. 아직 TSMC가 4나노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예. 애플 제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 삼성이 어쨌든 공정 전환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최근에 또 5나노급으로 엔비디아라는 고객이 이제 8나노에서 5나노로 가면서 새로운 이제 EUV 노광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엔비디아가 이제 최초로 만드는데 그 제품은 또 TSMC가 받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은 사실은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500억 정도 가지고는 할 게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수십조 원을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LSI 대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쪽 자체 설계와 양산 공정 그다음에 3D 패키징 더 나가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널 레벨 PO 이제 우리가 보통 PLP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패널 레벨 패키지 팬아웃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최근에 주가에 좀 지나친 하락은 예. 실적이 나빠도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저는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른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사적인 리소스를 쏟은 그 부분에서 예. 결과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는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상으로 잘하고도 있는데 최근에 특히 GOS 관련해서 너무 노이즈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GOS는 공정의 문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좀 폄하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특히 마이크론 하이닉스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예. 많이 힘들어하고 불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한 게 아주 작은 부분이고 잘하고 있는 90%가 더 중요한 건데 지금은 네. 그 잘하고 있는 90%에 대해서도 좀 폄하하는 단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어떨까요? 반도체 쪽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네. 메모리 쪽은 여전히 핵심 캐시카우고 영업이익의 5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은 지금 업황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낸드 업황이 좀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 디램은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하겠지만 뭐 내년 상반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메모리는 그렇고 이제 비메모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설계 비즈니스는 LSI랑 그다음에 양산 비즈니스인 파운드리랑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업황이 되게 좋아요, 사실. 뭐 올해 매출액이 시장 규모가 한 20% 성장할 거고 네. 그리고 삼성은 좀 초과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대부분 공장들이 가동률이 100%고 ASP가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뭐 노이즈는 많지만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올해는. L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뭐 걱정도 됩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이런 쪽은 좋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는 뭐 퀄컴 제품이긴 하지만 그와 유사한 공정에서 나온 엑시노스 200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고 AMD랑 첫 번째 제품이라서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는 업황 따라가고 항상 좋았고 파운드리는
업황은 좋은데 삼성이 그 이상 잘하느냐에 대해서는 특히 미래 공정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요. LSI는 좀 기대를 했는데 약간 좀 실망스럽다.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반도체가 기업의 슈퍼 을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인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자매 결연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주세요. ASML이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노광 장비를 예전에 여러 개 회사가 했거든요. 예. 일본의 니콘, 캐논 뭐 그런 회사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혼자 거의 독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도 지분 투자를 했죠. 네. 근데 어쨌든 ASML이 이제 글로벌하게 R&D 센터가 이제 네덜란드 밖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대만, 타이난, TSMC 공장 근처에 사이언스 파크 근처에 있었고 네. 이번에 우리 어쨌든 경기도에 이제 R&D 센터를 만듭니다. ASML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노광 공정이 됐을 때 상당히 이제 수율이나 아니면 특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장을 유치해서 특히 국내사랑 협업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를 두고 증권가마다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2분기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안내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2분기, 3분기, 4분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네.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사님. 그 센터장님께서 워낙 인덱스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예. 보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주가에서 풀어보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 매수의 유입 여부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러한 요인 자체가 시장에 관련돼서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러한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4개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심플하게 주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이라든지 그러한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그 SK 하이닉스를 비춰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삼성전자보다 심플하다 보니까 또 하이닉스와 주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함께 이렇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램의 현물 가격인데 현물 가격 흐름 자체랑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관계수가 한 0.92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흐름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 자체가 이 수요 공급 논리를 다 차치하고 조금 빠지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적으로 전문적으로 수요나 공급의 그런 사이드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다시금 이 가격이 반등이 나올 텐데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그 현물 가격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과 함께 삼성전자를 매수하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참 판단을 하기가 모호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고점 매수에 대한 그 가격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명확하게 이게 그 특정 가격 이상에 샀다 그러한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을 모두 차치하고 현재 구간에서 단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그런 사업부의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는 다시금 추가적인 접근 가능한 구간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센터장님께도 여쭤볼게요. 2분기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투자 전략 관점에서 좀 봐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상 보면 저기 있는 지표는 EPS가 3,800원 아마 작년 실적 기준일 거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한 7,500원 정도 됩니다. 예. 이제 PER로 보면 이제 9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낮은 영역으로 들어온 건 분명한 것 같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1.4배니까 TSMC가 7배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좀 많이 할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기간의 주가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빅스텝을 해버리면 위험 자산을 줄일 거고 네. 지적하신 대로 신흥국 주식을 줄이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싸 보여도 주식을 팔면서 같이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크로 이슈가 지금은 워낙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해 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주가 국면은 과거 평균보다 또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성장 국면에서 받는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낮은 국면에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크로 변수가 관건이기는 한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라는 그렇게. 말씀이시잖아요. 예. PBR로 보나 PER로 예, 보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리는 좀 담아야 할 자리군요. 저는 시간을 보고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급한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네네. 나는 정말 여유가 있으시다. 나는 시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네,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볼까요? 약 11조 원을 투자해서 인텔을 품은 SK 하이닉스, 최근 두 회사의 첫 합작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양사의 시너지로 향후 전망도 더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도 있는데요. 1분기 실적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도 지금 마이크론이 워낙 실적이 좋고 예. 삼성까지도 아마 반도체가 8조 이상은 났을 거고 하이닉스를 저희가 2.8조 저는 추정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훨씬 좋지 않을까, 3조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도 1분기는 양호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낸드 사업이 특히 솔리다임이라는 인텔의 SSD 비즈니스를 인수를 했고요.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연결 실적이 잡힙니다. 낸드 가격이 오를 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실적의 긍정적 효과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금방 이제 질문이 두 회사 간에 예. 시너지가 어떻게 있을까. 이제 결국 이제 이것도 운빨이거든요. 낸드 가격이 하락할 때 인수해서 실적이 나오면 뭔가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게 많을 거고, 물론 네네. 이번에는 일회성 비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좋아지는 게 그대로 다 투영되지는 않겠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줄면서 낸드 업황 좋아지는 거에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원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낸드 제품은 이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하고 이제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쪽이 중요했고요. 네. 한 40%가 그쪽이었고, 그다음에 노트북이 이제 한 20%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버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서버가 전체 낸드 수요의 한 20%에서 향후 3년 뒤에는 30%까지 올라가고요. 전체 낸드 수요에. 예. 근데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이 이제 낸드도 있지만 속도를 맞춰주고 읽기 쓰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IC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컨트롤러 IC 시장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70%고요. 예. 인텔이 30%였어요. 하이닉스는 그거 없이 영혼 없는 낸드 제품만 팔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솔리다임이 인수했기 때문에 영혼을 갖고 솔루션 제품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미 있는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지금 시점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센터장님? 저는 원래 하이닉스는 이제 PBR이 한 배가 보통 아무리 업황이 나빠도 한 배에서는 반등을 해요. 예. 근데 올해 BPS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배를 좀 넘긴 했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겨울이 온다고 해가지고 예. 한 배를 깼죠,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9만 원까지 갔지만 올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 BPS 10만 원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어차피 겨울 안 오는 거는 이제 하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PBR 1.1배 정도에서 좀 저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의 의견이셨고요. 이사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SK 하이닉스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뭐 이제 인텔의 사업부를 인수한 게 낸드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하이닉스랑 인텔 낸드 사업부가 겹치는 사업 영역이 적은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기가 넘어갈수록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월별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1, 2, 3을 계속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데이터 자체가 실적에 후행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긍정적이게 나올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뭐 낸드 가격 측면에서 이게 재고 손실이 일부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 자체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다음 분기에 다시금 뭐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자체에 크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음 분기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다고 보입니다.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신 거죠?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께 SK 하이닉스 앞으로의 업황이 어떨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최근 반도체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 기업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노근창 센터장님께 여쭤볼까요? 저희 국내도 작년에 이제 산통부에서 K벨트라고 해서, 우리 코리아 K벨트라고 해서 예. 이제 되게 좀 더 입체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바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유틸리티, 전력, 용수 이런 거에 대한 협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규제, 어려를 없애서 공장이 좀 조기에 빌드업 될 수 있는 혜택 주는 거 저는 되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저는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이천, 청주, 평택, 하성 요렇게가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허브거든요. 앞으로는 용인하고 안성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특히 청주에는 또 비메모리 쪽도 우리가 파운드리 쪽도 좀 더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아마 투자 유치와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삼성도 어쨌든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이번에 어쨌든 신규 공장을 짓고 그 부분은 미국 정부로부터도 좀 뭔가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주정부의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삼성이 시안에 두 번째 공장은 다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언제 지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인텔의 대련, 중국 대련 공장을 이제 2025년까지 완전히 인수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디램 쪽에서는 우시, 그다음에 우시의 파운드리 8인치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이제 중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은 어쨌든 삼성이 가 있고 근데 유럽하고 미국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쪽에 공장을 짓는 게 한국 기업한테 이롭지는 않아요. 원가 면에서는. 네. 네,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 이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에 맞춰서 갈 만한지 안 한지는 그건 기업이 판단하는 거고. 근데 미국은 당연히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유럽은 사실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거든요. 아날로그 반도체인 자동차 반도체. 예. 아니면 산업용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그쪽에 경쟁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삼성의 그 자동차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요? 하긴 하는데요.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로직 프로세서를 해요. 예. 자동차 반도체도 아날로그 반도체가 있고 로직 반도체가 있는데 삼성은 주로 로직을 하기 때문에 유럽계가 강한 아날로그 반도체랑은 사실 영역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일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좀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럽 쪽에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인텔은 파운드리를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지만 유럽에서도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파운드리를 처음 하는데 대충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쇼맨십이 좀 강화된 액션인 거고 TSMC도 사실 유럽에 공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래 반도체 공장은 아시아에 있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완제품 공장이 다 아시아에 있고요. 두 번째는 패키징 회사들이 다 아시아에 있어요. 예. 반도체 웨이퍼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턴키로 다 하는 게 제일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반도체 전문가셔서 저희가 좀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반도체용 냉각수를 생산하는 3M의 벨기에 공장이 항공 규제 영향으로 폐쇄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는 대부분 3M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당연히 뭐 영향이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 내연가스 가지고도 처음에 얘기가 많았죠. 근데 뭐 국내 기업들 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냉각수도 뭐 예를 들어서 재고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갖고 있어요. 그리고 3M이 또 어쨌든 벨기에만 공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긴 한데 그쪽 비중이 큰 거죠.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되게 짧을 수도 있지만 대비 이미 이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소스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부족하진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를 2019년에 경험하면서 특정 국가의 디펜던시가 높은 것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그걸 다변화시켰거나 아니면 그 머티리얼을 조금만 써도 되게 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많이 좀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냥 심각하게 볼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사님의 의견 좀 여쭤봐야겠죠.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개선을 위해서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터닝 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현재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의 파악이 중요하겠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하반기에 워낙 변수가 많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물가 자체도 좀
저희가 레인지보다 이상으로 가 있는 단계도 있고 외부 변수 자체도 발생을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도 뭐 예상 실적 대비해서 산업들이 그리고 IT 업종이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 여부를 크게 뭐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데이터 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약간 반복적인 측면이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시각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외국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IT 업종을 비교를 할 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지 그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싼 게 명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수급적인 긍정적인 트리거라든지 지금 경기 사이클 상에서 좀 긍정적인 트리거가 발생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변수가 있는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센터장님의 의견도 여쭤봐야겠죠. 주가가 개선을 위해서는 터닝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하는 건지. 예, 너무 오랫동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서 예. 좀 어쨌든 뭐 다양한 거를 찾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매크로 이슈 둔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매크로는 투자 센티멘트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EPS는 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이제 기업이 해줘야 됩니다. 주주하는 정책이든 뭐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투자 센티멘트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이슈가 지금보다는 좀 완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뭐 꼭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네. 많은 기업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터닝 포인트는 오히려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이 하나씩 완화되는 거, 뭐 가깝게는 뭐 중국의 락다운부터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중기적으로는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니네요. 네, 그렇지만 예. 연말까지 계속 갈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든 이슈들이긴 하죠. 네. 락다운 같은 경우는 특히 제로 코로나를 고집을 하더라도 뭐 계속 걸리다 보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집단 면역이 생겨버리면. 예, 산업은 뭐 저희가 봤을 때 매크로 때문에 산업이 영향을 받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크로 이슈를 상대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매크로 나쁜 때 막 계속 좋을 수는 없지만 약간은 좀 초과 성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 산업이고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마 오늘처럼 계속 괜찮은 실적들이 네.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계속 괜찮은 실적이 자꾸 나오다 보면 주가가 처음에는 무반응하다 어느 시점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회사의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첫째는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아니면 회사가 직접 주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예.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액션이 있을 수 있고. 근데 M&A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특히 의미 있는 M&A는 쉽지 않은 게 국가별 보호무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핵심 기업들을 그렇게 쉽게 주지는 예.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회사가 좀 잘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했던 미래 성장 동력에서 이제는 가시성이 좀 보여야 돼요. 의미 있는 결과물.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의 가시적인 거래선들 뺏기지 말고 예. 찾아와야 돼요. 두 번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했던 솔리다인가의 그 첫 번째 프로덕이 나왔지만 그게 확산이 돼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좀 선호하는 솔루션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면 아마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바뀔 거예요. 멀티플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멀티플이 있는 거고 예. 단기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멀티플 상승 방법은 주주하는 정책 강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되면 빨리 반등할 거고요. 그런 게 천천히 되면 천천히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약세가 여타 중소형주 IT의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뭐 영향이 많이 영향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영향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어쨌든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 되면 다른 거로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실적은 잘 나오잖아요. 네. 주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실적이 좋다는 건 그 실적의 아랫단에 있는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반응은 하겠죠.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래도 너무 이제 주식이 안 되면 예. 중소형주도 사실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유동성이 보강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주식시장의 조정이 뭐 상반기 내에 끝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기회 요인이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소부장이나 이런 쪽에 기회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쪽도 좀 잘 점검해서 봐야 되는 게 소부장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늘 업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장비가 좋을 거고 설비 투자가 충분히 됐다고 싶으면 소재가 좋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거고 그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체인지일 때 좀 좋은 수혜들을 보죠. DDR5로 가거나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좀 말 많은 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ABF라고 해서 아지노모토 이제 베이스 필름이라고 해서 그런 프리치 BJ라는 게 지금까지는 주로 PC향에만 들어갔다면 네. 최근 들어서는 특히 데이터 센터든 뭐 자동차든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크놀로지 체인지가 있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에서 기회 요인을 찾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이 오케이인지를 점검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가 안 되는 거지 네. 실적은 좋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중소형주를 접근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중소형주 IT주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비용에 따라서 갈린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으로 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비용을 많이 써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비용 측면에서는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연결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아주 심플한 요인이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살펴봐야 하겠고요. 다만 이게 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그 실적의 긍정 요인이 발생을 해야 중소형주한테도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논외로 뭐 해외로 특정해서 나가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주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놓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와 연결된 중소형주도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